오늘 메인 얘기가 사실은 중국의 얘기입니다. 자, 이게 중국 얘기를 드리기 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왜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이 그렇게 좀 비싸게 팔리고 있는지를 약간 봐야 되는데, 이게 흔히 레포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2008년에 금융위기가 빵 터지기 전과 후를 비교하는데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신자유주의, 이런 단어는 아실 필요 없습니다. 뭐 신자유주의 패단이다. 그래서 옛날에 뭐 자유주의라는 게 2008년 이전에, 금융위기 이전에는 작은 정부하고 세계화하고 자유무역하고 분업화하고 또 자본시장 확대, 그러니까 글로벌 자본을 같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걸로 확대가 됐었는데, 금융위기가 빵 터지고 나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무너지면서 다른 변화가 왔다는 건데, 무슨 변화가 왔냐? 약간 가슴 아픈 내용이죠. 뭐 저성장은 뭐 당연하고, 여기 쭉 보시면은 정부 역할이 확대가 됐다는 건 뭐냐면은 경기가 확 침체되니까 정부가 돈을 찍었죠. 양적 완화 같은 걸 돈을 찍어갖고, 예전에는 잘 간섭을 안 했는데 정부가 사실상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양적 완화의 시대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다 같이 못 살게 생겼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옛날에는 소비만 하고 생산은 니들이 하고, 이걸 낙수 효과라 그럽니다. 우리들은 소비만 할 테니까 중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에서 생산을 하면은 우리가 소비를 해주기 때문에 미국이 잘 나가게 되면 한국이나 중국도 수출이 상승하는 낙수 효과 같은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죠. 그런 걸 안 하면서 미국이 고립주의를 가면서 낙수 효과, 선진국이 잘 나가면은 중진국이나 어떻게 보면 후진국들도 같이 잘 나가는 이런 낙수 효과가 사실상 굉장히 약화됐고, 게다가 우리나라는 결정적으로 가서 부딪힌 게 인구 구조가 당연히 너무 늙어졌고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IT 기업들이 상승을 했는데 우리는 여기 다 걸렸죠. 낙수 효과가 약화돼서 미국이 저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인구 구조 변화는 세계에서 넘버원으로 그대로 다이렉트로 짱돌 맞으셨고요.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반도체 정도 빼고는 사실상 여기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줄었죠. 그래서 1, 2, 3 펀치를 맞으면서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요 얘기를 잠깐 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최근에 제가 요즘에 참 재밌게 본 현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제가 뭐 애널리스트나 뭐 이코노미스트는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보이시죠? 부동산을 사는 가장 큰 손이, 그때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30대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 1위가 30대예요. 예전에는 40대, 50대였어요. 이제는 30대가, 지금 보시면 지금 부동산 강의를 차지하는 게 30대가 70, 80%. 너도 나도 부동산 전문가가 되면서 지금 뭐 집값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30대가 주택 매입을 서두르고 있다. 청약이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30대가 서울 아파트를 산 게 10월에 전체의 3분의 1이에요. 보시면 가장 많아요. 40대, 50대가 예전엔 가장 많았는데 뭐 한 20% 언저리에 있던 30대가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석 달째 30대가 서울 아파트를 사는 1위입니다. 어떻게 샀지? 어떻게 샀지?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30대 아저씨들한테 왜 이렇게 급하게 사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빨리 사는 것이 최고의 재테크 아닙니까? 부동산 가격 급격한 상승세, 야, 형들을 봤더니 2010년도 초반에 부동산을 샀고 안 샀고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왔다. 근데 앞으로 보니까 이 추세가 더 갈 것 같은데 뭐 빨리 사는 게 최고의 재테크 아니냐. 갑자기 또 이 아픈 기억이 잠깐 나는데, 이게 부동산 강남 아파트 가격 지수거든요. 2006년에서 2008년, 12년 요렇게 있는데, 2008년부터 사실은 아파트가 좀 횡보를 했어요.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올라서 지금 여기 오니까 이제 아파트 가격이, 이거 지금 2010년도에 못 산 사람들이 굉장히 손실을 보니까 30대들이 마음이 급해서 따라간다는 소리인데, 잠깐 제 얘기를 드리면 저도 아파트를 샀었습니다. 옛날에 한번 드렸죠. 실화입니다. 거짓이 1도 없는 실화로 제 개인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파트를 샀어요. 언제 샀냐? 거짓 하나 없는 실화. 아니, 야, 얘들아, 양심이 있으면 리만이 터졌잖아. 빠지면 리만 끝났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그 리만 누가 하면 이렇게 쌀 때 사면 이렇게 간다며. 뭐 같이 투자 어쩌고 하면서 여기.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거 같길래 여기 왔으니까, 여기 맞죠? 여기 됐잖아, 여기. 맞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이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되는 모습이었잖아. 이렇게. 그러면 리만 때문에 잠깐 내려갔으니까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복. 라는 이런 멋진 그 가치 투자적 발상으로 여기쯤에 왔을 때, 그치. 쌀 때 사는 거지. 지금 한 5년, 6년 가격이 겼어. 여기지. 이런 무서울 때 사야 돼. 무서울 때. 떨어졌다가 조금 오르니까 사람들 무서워하지만 공포 있을 때 사라. 정확하게 여기 샀습니다. 버텼어요. 언제까지? 죄송합니다. 제가 버핏청을 조금 몰랐는데 10년을 버티라 그랬는데 제가 죄송하게 한 4에서 5년밖에 못 버텼는데, 내가 그걸 몰랐어. 이걸 공포의 사라는 건 알았는데 10년을 버티라는 걸 몰랐어요. 10년을 버텼으면 여긴데, 여기서
거짓 하나 없는 실화입니다. 제가 나중에 그 주택 매매 것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아니, 야씨, 뭐 공포의 사고 뭐 이런데, 그래, 여기서 기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중간에. 우리나라 뭐 인구 구조가 어떻고, 우리나라 뭐 부동산이 뭐 앞으로 미래가 없고. 자, 대세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맨날 보여주는 일본 부동산 그래프, 이거 아래 같이 보여주면서 드디어 왔어요, 여러분. 여기쯤 온 겁니다. 곧 출발합니다. 뭐 이딴 소리 해대면서, 나 잠깐만, 이거 한 5년 버텼죠. 하여튼 그랬다가 뭐 어찌어찌 돼서 이연저리해서 이게 팔리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양심이 어디 갔냐 이거? 제가 2015년인가에 초에 팔았는데 양심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거의 그때부터 어떻게 이렇게 돼? 세상에 정의는 없다. 정의는 너무했다 싶었어요 개인적으로. 하여튼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요즘에 30대들이 저 같은 사람들의 실패담을 보면서 저 형이 여기서 팔았다가 지금 저 모양 저 꼴이고 회사가 잘렸대더라. 그러니까 여기여도 두려울 게 없다는 거죠. 늦었지만 들어간다. 빨리 사는 것이 최대 재테크다. 이런 말을 하면서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뭐 이런 건 있죠. 뭐 우리 애널리스트 형들은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전체 국부의 85%가 부동산이고 일본보다 높고 국내 GDP 대비 7배인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돈이 부동산에 묶였다. 그런 표현을 하지만은 그거는 10년 전에도 나온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굉장히 신기한 게 2017년, 18년 이후로 20대가 30대도 마찬가지 명품 시장에 큰 손해를 부상하면서 명품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죠. 특히 20대가. 불황이라는데? 지금 뭐 명품 시장이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38%. 긍정적이다. 명품 시장이 현 백화점에서 쭉쭉쭉쭉 올라간다. 그럼 한마디로 20대가 돈이 많아요. 30대도 아파트를 살 정도면 부모님 돈이건 자기 돈이건 돈이 많아요. 20대도 돈이 많고 30대도 돈이 많고 뭐 40대, 50대 원래 자산이 가장 많을 때고. 우리나라의 전체적으로 확실히 돈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부익부 빈익빈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이 많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자산 가격이 더 많이 오르고 게다가 요즘에 그렇게 안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 주변을 잘 보시면은 사람들의 월급도 상당히 올랐어요. 물가는 아직도 저물가고 상당히 여유가 생겼어요. 20대 30대 포함해서 전부가 여유가 생기면서 명품이 저렇게 잘 나가고 부동산 가격이 쭉 오르는 그런 사회 현상이 지금 보이고 있죠. 자,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실물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 옆에 보시면은 선진국이 리만 사태 금융위기 이후에 선진국이 경기가 좋아지면서 경기 소비재가 쭉 올라갑니다. 보통 이렇게 선진국 소비재가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 소재 기업들이 이게 따라갔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날아간 낙수 효과가 굉장히 줄어들면서 신흥국이 전혀 못 따라갔어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죠. 아래 회색요게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 파란색을 전혀 못 따라가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굉장히 재미가 없었죠. 굉장히 암울한 시장이 되고 이걸 못 따라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들도 마찬가지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더 이상 주식시장에 돈이 안 가고 여기 보시면은 비생산 라인이라고 하는데 요 아래 여기 기업에 돈이 들어가는 배수입니다. 기업에 돈이 요만큼 들어갔다 그러면은 주로 부동산이죠. 비생산적인 자산에 들어가는 돈이 거의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올랐어요. 잘 나가던 데만 잘 나가고 더 이상의 나라 간의 낙수 효과나 어떤 기업들 간의 이런 코워크가 잘 안 일어나고 그 나라만 잘 되고 하니까 생산 기업에 들어가는 돈이 많이 줄고 비생산 라인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했어요? 코스피가 10년 넘게 2000포인트에서 지금도 2000이죠. 지금도 2000포인트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경기인이 옛날에는 산업 사이클이 있었어요. 경기 산업 사이클이 이렇게 왔다 갔다 되면은 뭔가 저평가 고평가가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약해졌고 선진국을 따라가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대규모로 많이 빠져나갔고 뭐 기껏해야 패시브로 들어오고 대부분의 자산이 대체 투자를 비롯한 부동산에 몰리고 있죠. 게다가 요즘에 싸우고 있잖아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 싸우는 내용을 사실 잘 보시면은 옛날에는 미국이 제조업을 비중을 점점 줄이면서 미국을 공장으로 활용을 했죠. 이거 누구나 아는 내용입니다. 공장으로 활용을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싸움이 벌어졌어요. 왜 싸움이 벌어졌냐? 물론 이유는 많지만은 결론적으로 요즘 형들이 많이 얘기하는 레포트들 많이 찾아보면 다 이 얘기를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동안 중국이 뭐 너희들이 우리나라 공장으로 사용해서 만들어준 건 좋은데 중국이 뭘 하려고 그랬냐면은 요런 걸 하려고 그랬어요. 기술 굴기라 그래서 중국이 옛날에 뭐 제조업 2025 이런 걸 발표하면서 우리도 하이테크놀로지 기술로 미국을 따라가겠다 이런 걸 발표하니까 미국이 야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를 니들이 한다 그러니까 태클을 겁니다. 태클을 걸면서 무역협상에서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가 산업정책을 왜곡한 정부 보조금 폐기하고 두 번째가 강제 기술 이전을 포함해서 미국에 있는 기술을 중국으로 가져가는 거를 금지시켜라라고 요구를 해요. 한마디로 니들이 미국의 공장 역할하는 건 좋은데 하이테크놀로지 기술 굴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는 거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네가 미국에 실제로 상무부가 발표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발표하냐면은 지금까지 한 얘기가 똑같아요. 중국 정부가 의미 있는 개혁을 지속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저렇게 얘기를 한 것들의 그 표준을 설정해서 니들이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빼가는 거를 WTO에서 다자화된 걸로 금지를 시켜라라는 걸 공식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가져가려니까 기술을 대해서 근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나온 거예요. 고부가가치 산업을 지금까지 우리가 해서 아까 보여드린 차트 있잖아요. 이런 차트를 우리가 재미를 봤거든요. 미국이 지금 쭉쭉 세계의 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기차 역할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우리도 이걸 하겠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럼 중국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하려고 그랬더니 때려. 근데 좀 아프게 때리잖아요. 정말 아프게 때리고 뭘 해야겠어요? 이거 하기 힘들지. 그러니까 요즘에 중국이 추구하는 바가 약간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이걸로 바뀌고 있어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동안은 우리가 만들어서 미국한테 공급해서 미국이 소비를 했어요. 근데 얘들이 하이테크놀 사업을 독점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걸 따라오려고 그러니까 두들겨 패면서 그런 거 하지 마 그러니까 야 그러면은 우리도 이걸로 가겠다. 소비로 가겠다. 수출하는 거 자꾸 막고 기술 뺏고 너희들은 좀 저급한 것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소비를 해서 지금 미국이 소비 1등인데 우리도 소비 내수 위주 국가로 가겠다라고 정책이 당연히 이렇게 바뀌고 있죠. 참고로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 저 중국 제조 2025라는 저 가장 큰 피해국이 누구라고요? 여기 굉장히 유명한 레포트였어요. 얼마 전까지. 뭐냐면은 중국 제조 2025 중국의 기술이 저렇게 발전을 해서 또 미국과 저렇게 발등을 일으키면은 하이익스포죠. 가장 큰 피해가 누구냐면 사우스 코리아가 압도적으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가 최근에 어려운 가장 이유 중에 하나인데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나라의 순서대로 이렇게 내려놓은 거거든요. 1등이에요 1등. 양쪽에 다 팔을 걸고 있고 중국이 기술이 발전하면은 가장 크게 타격받을 나라 1위가 한국. 심지어 미국보다 높아요. 미국은 여기 있고 일본은 여기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제조 좀 더 높고 하이테크 좀 더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이게 레포트가 얼마 전까지 굉장히 화제가 된 레포트였는데 원래 중국의 계획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렇습니다. 보시면 2020년까지 소강사회를 달성한 다음에 첨단 산업을 육성해서 2020년까지 명실상부 G2로 가고 2045년에 미국을 넘어서 강국몽, 중국몽이 되겠다라는 게 계획이거든요. 여기까지가 한국을 넘는 거죠. 한국 정도를 넘어서 소강사회라고 부르고 2025년이 기술 굴길에서 여기가 G2의 시대, 미국을 넘는 시대, 중국 몽의 시대가 2045년 정도? 요게 이제 청사진이고 계획인데 그렇게 막으니까 이런 거를 이제 추구하고 있습니다. 슬슬 보이는 거죠. 내수 부양을 할 때. 지금까지는 내수 말고 미국에 수출하는 거 요즘 우리나라랑 똑같죠. 우리나라 수출 위주 국가였잖아요. 수출 위주 국가여서 중국과 미국하고 아직도 수출 위주 국가긴 한데 중국도 그런 국가였는데 이제는 일본식으로 약간 내수를 부양하면서 궁극적으로 미국처럼 내수가 큰 나라로 가고 싶다. 우리나라는 안 됐죠 이게. 내수가 뭐시. 내수로 가고자 노력을 했으나 택도 없었는데 중국도 서서히 선회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선회를 하고 싶다고 뭐 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실패했지만 중국은 내수가 워낙 크니까 점점 더 내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미국이 중국에 저렇게 압박을 하니까 당연히 더 내수 중심으로 가겠죠. 작년도에 중국 주식시장을 잠깐 보면은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나온 게 필수 소비재하고 IT였어요. 헬스케어, 금융. 이게 다 뭐예요, 이쪽은? IT 정도 빼면은. 다 나라가 중진국 이상으로 가면서 내수 쪽으로 뭔가 드라이브를 건다는 게 보이죠, 숫자가. 요 IT 정도만 이제 약간 수출에 가까울 거고. 그래서 그럼 구체적으로 얘네가 뭘 하고 있냐? 형들의 레포트를 갖고 오면은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서비스업. 당연히 우리나라도 이런 거 했었죠. 서비스업하고 시장을 개방한 다음에 자본시장, 우리나라도 옛날에 했었죠. 자본시장 있어. 금융시장을 외자가 들어와서 하기로 하고 서비스업을 발전해서 내수를 키우겠다. 음식업 뭐 배달 종사자 수도 늘리고 뭐 택배업 종사자 수도 늘리고 평균 급여도 늘려서 소비를 키우고 뭐 그러면서 수출 유지 국가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몽이 요즘엔 이렇게 됐어요. G2 내수되고. 이게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아니었어요. 2년 전까지 해도 기술 굴기였는데 두드려 맞으니까 바뀌었어요. 글로벌 최대 공급 제조국에서 하이테크놀로지로 가겠다 그랬다가 두들겨 맞으니까 에라이씨 하고 약간 방향을 바꾼 게 최대 수요국으로 전환을 하겠다. 밸류체인 업그레이드와 시장 대개방을 해서 최대 수요국으로 가겠다. 이제 반대로 우리가 수요를 창출하겠다. 자, 그런데 물론 중국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냐면은 중국이 이 분야에서는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따라오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분야가 어디냐면은 초고속 고령화입니다. 야, 이거 어떻게 우리나라랑 똑같니? 우리나라도 예전에 내수로 바꾼다 그랬는데 고령화되고 인구 절벽 나오면서 지금 뭐 저 머나먼 곳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이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더 빨라요. 고령화 속도가 미쳤습니다. 왜냐? 옛날에 하나씩 낳잖아. 얘네는 법으로 한 명이었어요. 둘 낳으면 잡혀갔어. 둘을 낳을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었어요. 그 둘을 아예 강제적으로 못 낳으니까 온 집안에 애가 하나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얘네는 고령화 속도가 미쳤어요. 여기 보시면 경제활동 인구가 이미 꺾였습니다. 이미. 뒤에는 60세 이상 인구예요. 꺾였잖아 이미. 고점을 쳤습니다. 아직 고점을 안 치고 중국이 중진국으로 아직 성장하는 그런 인구 구조가 아니에요. 이미 꺾였기 때문에 게다가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뭘 똑같냐? 우리나라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똑같아요. 그대로 나옵니다. 뭐 1인 가구 당연히 미쳤죠.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 보면 야 당연히 결혼이 줄고 뭐 이혼이 늘겠네. 그렇죠. 정확합니다. 결혼이 줄고 이혼이 늘고 있고요. 점점
점점 이 갭이 줄고 있죠. 또 우리나라하고 뭘 상상하면 될까? 야,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저렇게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자기만을 위해 돈을 쓰니까 개인 소비도 어떻게 될까? 늘겠네. 늘죠. 럭셔리 시장 엄청 늘었고, 주류 시장 혼자 있으니까 술만 먹나? 주류 시장 늘고 있고, 우리나라가 보여줬던 거를 그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당연히 실버 소비라고 그러죠. 황혼 소비, 슈퍼 에이징으로 얘는 표현하는데, 우리나라 나이 들어가는 거를 넘어가는 슈퍼 에이징의 시대로 들어가요. 중국은 더 빨라요. 미쳤어. 2002년에 이미 고령화인데 2027년에는 아예 고령 사회입니다. 2037년에는 초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표현 멋지죠?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인구 절벽을 맞이한다. 1979년 이후 무려 40년간 1가구 1강제적이죠. 1태화 정책. 1가구 1자녀를 40년을 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 인구 절벽이 눈앞에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인구 절벽. 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할 겁니다. 얘는 강제였어요. 강제 이거 40년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박치고 있는 상품, 어떤 플랫폼, 어떤 서비스가 이 나라에 그대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자, 보시면, 자, 저렇게 슈퍼에이징으로 가면은 뭐가 변할까요? 당연히 이게 미쳤겠죠. 정부 의료 지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 나라도 똑같아요. 의료 지출 지금 미쳤고요. 자, 헬스케어, 우리나라도 한 5년, 한 8년 전부터 입만 열면 헬스케어 그러는데 이미 중국 시작됐습니다. 여기 와 있죠. 곧 이거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헬스케어 한 지가 한 8년 된 것 같은데 아직은 헬스케어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출발했죠. 이제 이 나라는 곧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나라의 인구 분포가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많이 줄었죠. 0세, 10대 여기가 줄었고 40대가 비중이 이렇게 늘고 60대, 70대, 80대가 이미 2016년입니다. 이미 비중이 엄청나게 는 걸 볼 수 있어요. 완전히 뭐 똑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소비시장에 나타난 주요 행태라고 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인데 딴 거는 뭐 보실 필요 없고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뭐냐면은 뭐 개인화 당연하죠. 아까 이제 봤지만 1인 가구가 뭐 1억 가구가 넘어간다니까 이게 굉장히 빨라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시장을 기반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시장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거 우리나라 똑같죠. 어떻게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온라인 유통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전체 소매 판매의 20%가 온라인 유통에 판매됐고 해외 직구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확대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해외 직구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확대했다는 거는 옆에 있는 우리나라, 특히 해외 직구로 많이 사는 이게 대박이 난 이유입니다. 이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대박이 난 이유예요. 중국의 해외 직구 시장이 엄청나게 빠르게 미친 듯이 성장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사는 게 화장품이거든요. 의류도 많이 사는데 의류는 옛날 짝퉁 만들잖아. 의류는 그리고 짝퉁이면 잘 구별이 안 돼요. 뭐 비교 입고 다니는데 똑같았는데 이 뒤에 보지 않으면 태그가 비교가 안 되는데 화장품은 짝퉁을 바르긴 싫잖아요. 짝퉁을 바르긴 좀 그렇잖아요. 직구 엄청 많이 해요. 유아용품 이런 것들 좀 안전에 영향이 있는 거 이게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해외 직구에 한국이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화장품 아까 봤죠. 몇 조 단위로 팔리는 거 닥터자르트 2조에 팔리고 코버 같은 경우에 3조에 팔리고 스타일란드 6천에 왜 그러겠어요. 자, 물론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소비자들도 점점점 중국 기업들도 발전하면서 만족 비중이 자기 나라 기업들도 만족 비중이 올라가고 있긴 한데 자, 그럼 봅시다. 중국 소비시장이 어떻게 늘어날 거냐. 정부가 전략적으로 밀는 것도 있고 중국이 GDP가 올라가면서 중산층이 커지는 것도 있으니까 현재는 여기에요. 4.71조 달러 정도 되죠. 이렇게 보면은 0.9조 달러에서 5년에 2.2조가 됐고요. 2.2조에서 5년 뒤에 4.2조가 됐고요. 4.2조에서 한 7년 뒤에 7.3조 예상합니다. 2배씩 늘고 있어요. 2022년 얼마 안 남았어요. 2, 3년 뒤에는 미국의 44%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3, 4년 뒤면은 미국 절반이 된다는 거죠. 미국 절반이면 대단한 겁니다. 미국은 미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절반이면 대박이 되는 데다가 이 나라의 중국의 GDP 대비 비중을 보면은 옛날에는 투자의 나라였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한창 성장할 때 투자가 모든 걸 이끌었습니다. 투자로 계속 발전하다가 투자가 죽으니까 나중에는 순수출이 좀 해줬는데 얘네는 순수출이 비중이 내려가고 최종 소비, 내수 쪽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앞으로는 이렇게 좀 더 올라갈 거예요. 정부가 그쪽을 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소비 위주 국가로 가는 거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보시면 GDP 대비 소비 비중이 아직 낮은 편이기 때문에 16년 기준이긴 하지만은 더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참고로 얘네 중국의 시장을 잠깐 몇 개만 더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이런 거 없지 않나요 생각하는 거 다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세탁기, 냉장고, 뭐 에어컨, 야 핸드폰은 왜 200%지? 보급률이 거의 100%예요. 내구재 보급률은 있을 건 다 있어요. 컴퓨터 파일, 핸드폰은 뭐야? 2개씩 쓰나? 에어컨은 뭐지? 뭐 집집마다 있나? 중국 이렇게 더웠나? 이게 뭘 기준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급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한국은행 자료거든요. 자동차는 조금 적었네. 자,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1선 도시보다 2선, 3선 도시, 뭐 텐징이나 하얼빈 뒤로 갈수록 현재 아직 발전이 좀 정체됐기 때문에 얘네 발전 속도, 얘네 소비 증가세가 더 높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이건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자, 우리나라를 봅시다. 2000년도에 1인 가구가 이랬다가 2016년도에 1인 가구가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 중국
중국이 딱 우리나라 2000년대 언저리의 모습이죠. 지금 1인 가중 비중이 15% 정도 돼요. 한 10년 뒤에는 중국은 우리나라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거의 30%에 육박을 할 거예요. 그럼 얘들이 잘 될 게 뭐냐? 당연히 우리나라하고 똑같겠죠. 뭐가 잘 될 거냐? 우리나라가 2010년도부터 온라인 배달 시장이 미친 듯이 커진 거를 그대로 따라할 거고, 펫시장, 반려동물 시장이 또 커진 거를 그대로 따라할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해외 직구가 중국이 미쳤는데 이게 더 커지겠죠. 해외 직구의 주요 상품 뭐 샀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류 같은 것도 많이 샀지만은 화장품 쪽을 많이 사면서 그쪽이 이제 대박이 난, 품질에 대한 신뢰가 높은 화장품, 유아용품을 해외 직구 시장을 통해서 의존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기가 대박이 났어요. 요것도 사실은 좀 대박이 날 수 있었는데 단가가 낮아서 그런가. 의류 신발은 약간 짝퉁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쪽이 주로 대박이 많이 났습니다. 요 뒤도 굉장히 지금 뻗을 수 있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저 시장에서 소비재 비중이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것 중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옛날엔 7%, 8%까지 갔는데 줄었어요. 지금 5.7%까지 2017년도 기준으로 내려갔거든요. 지금 중국 소비재 시장이 당연히 우리나라처럼 1인 가구 늘고 소비 쪽에 가중치를 주면서 이쪽 시장이 특히 전자상거래가 저렇게 활성화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성공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시장인데 일본 같은 데 많이 밀리면서 지금 7.7, 6.7, 5.7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쪽으로 그나마 좀 끌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중국 내수 시장에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더 해주면은 굉장히 잘 나가겠다라는 생각과, 지금 끝나기 직전에 한 나라만 더 보여드릴게요. 원래 이 나라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나라는 저 중국과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이건 다음 시간에 나올 나라인 인도입니다. 이 나라는 이 나라 조금 좀 죄송스러운 말씀에 조금 미친 나라이기 때문에 왜 미쳤냐? 인구 분포가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아, 이건 우리나라 70년대 정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경제 수준이 70년대란 게 아니라 인구 분포가 이렇게 생겼어요. 중국은 아까도 보셨지만 이미 이렇게 됐어요. 중국은 이미 슈퍼에이징의 시기로 들어갔는데 이 나라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인도 그룹 무시하고 계실지 몰라도 인도 시장을 잠깐 다음 시간에 티저로 잠깐 보여드리면 이 그래프를 보면은 마음이 바뀌실 거예요. 지난 10년 2008년 이후로 전 세계 주식시장을 그린 건데 당연히 미국이 키왕짱 아닐까? 미국이 키왕짱이지. 회색입니다. 이렇게 올라갔죠. 글로벌 주식시장은 그걸 못 따라갔어요. 중국도 한국도 다 못 따라갔어요. 한국은 여기 있죠. 딱 이거를 능가한 나라가 우리가 알만한 데 중에는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인도예요. 여기 있어. 생각보다 이렇게 갔죠. 다음번에는 왜 인도 시장이 이렇게 가고 얘네가 뭐가 정말 다른지. 이 나라는 지금 딱 우리를 치면은 뭐 하고 있냐면은 새마을 운동하고 있어. 정권 바뀌면서 모디 총리 아저씨가 요즘에 열심히 새마을 운동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 쏘고 핵도 쏘는데 뒤에서는 새마을 운동. 진짜 새마을 운동하고 있어.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은 뭐야 이랬겠어요? 당연히 처음 만드는 게 이거 알고 있어. 근데 이 나라만의 특성이 있어요. 아시는 분 아시네. 화장실 만들고 있어요. 화장실. 다음 시간에 얘기해 드릴 텐데 이 나라가 요즘 화장실 만드느라고 미쳤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관련 주식들이 미쳤습니다. 도로 만드느라고 미쳤거든요. 도로 만드는 건설회사에 우리나라가 못 들어가니까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겠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건설 기계가 들어가죠. 우리나라 기계 업체들의 희망과 꿈이 일로 가고 있어요. 얘네 도로 만든 다음에, 야, 저 인도 나라 땅덩이 크기를 잠깐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인도를, 이거 다음 시간에 거긴 한데, 인도를 굉장히 무시할 것 같지만, 저 나라의 땅에 도로를 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고 나라의 크기를 봤더니, 이만합니다. 이게 인도거든요? 이 유럽이에요.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인도가 되게 작고 없어 보이지만 유럽 대륙을 쌈 싸먹고 있죠. 지금 여기 유럽이잖아요. 이게 유럽인데 인도 대륙의 크기. 자, 여기에다가 일단 도로를 깔고 새마을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화장실을 1억 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만들고 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왜 인도가 저렇게 가고 있는지가 다음 시간에 내용입니다. 중국은 이미 중국을 통해서 수출을 하는 시장이 약간 죽고 내수 시장,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를 그대로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커머스를 이용한 내수 시장이 뭔가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고, 인도는 과거에 중국이 해준 역할을 과연 해줄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전 세계가 쳐다보고 있는 건데 과연 해줄 수 있을까? 중국의 역할을. 참고로 인구가 13억입니다. 중국과 빠까빠까해요. 이 역할을 해준다면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새마을 운동 중이니까 다음에 새마을 운동 어떻게 펼쳐질지 봅시다. 참고로 미국도 보여드릴까요? 미국 크기? 미국이 전 세계의 슈퍼파워일 수밖에 없는 이 크기입니다. 와, 씨,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커도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들죠. 와, 참고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만만한 나라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것도 갖고 왔어요. 우리나라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요만한데? 유럽에 갖다 놓으면? 그냥 땅으로 봤을 때 남북 뭐 통일을 하지 않아자가 아니라. 물론 일본도 굉장히 크죠. 자,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